라이브 방송이 끊겼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책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저자 강연을 쫓아가서 저자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스마트폰에 싱크와이즈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매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책의 내용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원북, 원메시지, 원액션을 실천을 했어요. 반드시 책을 한 권을 읽으면 한 가지를 실천한다. 그렇게 3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포항에서 세계적인 뇌과학자 이시영 박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날 생각에 너무너무 설레어서 저분 강의는 내가 반드시 핸드폰하고 블루투스 키보드 가져가서 100% 매핑한다. 그래서 내 걸로 만든다. 왜? 저런 귀한 분을 자주 뵙기도 어렵고, 또 이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지식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면 전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날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됐던 거예요. 저는 배터리를 아끼려고 켜지도 않았어요. 강연장 도착해서 배터리 켰는데 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떡하나. 그래서 그때 가져간 게 바인더였습니다. 그래서 바인더 가지고 한번 손으로 매핑을 해보자. 근데 제가 책을 읽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있었지만 글씨를 쓰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경필대를 그렇게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됐는데 너무 혹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살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날 때까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일단은 글씨 쓰는 건 고통스러운 거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 그러니까 결벽주의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결벽주의를 갖게 될 경향이 되게 크잖아요. 제가 학교에서 1등하고 대전광역시에서도 상을 받았어요. 제 이름 세자를 쓰면 저는 컴퓨터 명조체랑 거의 똑같이 씁니다. 근데 그 시간이 거의 한 10분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부할 때 필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글씨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대로 쓰려고 하면 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를 안 했죠. 지금도 펜을 집으면 아직 떨려요. 근데 어쨌든 이시영 박사님 만났을 때 이분 건 꼭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처음 맵을 그립니다. 제가 지금 그 맵 그린 걸 찾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이게 이시영 박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맵을 그린 거였어요. 이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 손으로 글씨도 못 쓰고 맵 못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지? 근데 진짜 간절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성공한 게 되냐, 계속 지속되냐? 아니에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한번 뭐 배웠다, 알았다, 해봤다, 성공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 지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진짜 아는 거고, 그게 진짜 성공이다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때 덕분에, 이걸 그린 덕분에 이렇게 이시영 박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이렇게 찍게 됐고,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싱크와이즈가 생각을 시각화하고 조감적으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내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디지털에 한계가 있어요. 뇌 자극이 그렇게 빨리 많이 안 돼요. 그리고 싱크와이즈로 만든 거는 부피가 커요. 그래서 출력해서 갖고 다니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뭐 맵 그냥 뭐 한 1시간짜리 회의한 것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인쇄하게 되면 갖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손으로
맵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모든 저자 강연회를 쫓아가서 전부 다 맵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작가님, 풀꽃도 꽃이다 그 출판기념회 김재동 씨하고 같이 할 때 그때 현장에서 맵을 그리고 친필 사인 받았던 거고요. 네, 그 친필 사인.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세계적인 교수계 마이클 조던 도벽 교수님. 네. 그분 또 친필 사인도 여기 이렇게 받아들었고요. 아무튼 결국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책을 쓴 저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저자를 만나서 그 핵심을 배우고 훈련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건데 안타까운 거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들은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기록하는 게 그냥 일반 메모 방식으로 하게 되면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몇 페이지가 넘어가면 전체가 안 보이고 흐름이 안 보이고 핵심이 안 보여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매핑을 하게 되면 전체가 보이고 흐름이 보이고 핵심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이게 이제 엑셀 MVP한테 이제 그 16시간 교육받은 건데 지금 이 한 페이지 안에 10시간짜리 내용이 지금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자들을 만나서 배운 것도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원북 원메시지를 실천하게 했고, 그 다음 한번 해보고 한번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또 필요할 때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 이거를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바인더 한 권에는 거의 수백 권의 책들이 있고 저자들이 있고 그 내용들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대한민국 대표 성우이신 이제 배한성 선생님을 만났죠. 이거는 2014년 2월 25일 날 만난 거고요. 이게 그때 이제 맵핑하고 그리고 우리 배한성 선생님한테 여기 친필 사인 이렇게 받았던 거. 그러다가 우연찮게 어제 또 배한성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사상체질 모임에 이제 정석근 회장님께서 배한성 교수님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한다. 시간이 되면 와라.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같이 배한성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도 보고 또 집에 초대받아서 이제 뭐 다가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정말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했죠. 이게 어제 그린 맵이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배한성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그 배한성 선생님하고 같이 본 영화 오문이 여러분 영화 오문이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00세 시대에 를 살면서 치매를 걱정하고 또 이미 치매를 앓고 있고 있는 분들이 꽤 많고 또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을 둔 가족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치매라는 게 얼마나 본인은 물론 가족들한테 고통스러운 건지 그 영화에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치매를 가진 어머니와 그 아들이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손주가 같이 살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 만났을 때도 치매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시영 박사님 알려주신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100세 시대에 치매에 걸리고 안 걸린 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치매에 걸리더라도 죽을 때까지 내가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의 힘, 그러니까 내가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고 내가 걸어서 내가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으면 죽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리에 힘, 걸을 힘이 없고 스스로 밥을 못 떠먹게 되면 요양병원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요양병원 가면 거기는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이고 지옥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간 순간 인간이 아니라 그 동물이 돼요.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호야, 절대로 나는 치매 걸리더라도 요양병원 보내지 말아다오. 왜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잔다. 왜요? 그랬더니 거기 보면 이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밥을 떠먹지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다 이렇게 수발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한 명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배정이 되고 또 말을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대소변을 그냥 봐요.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뭐 대소변 봤다고 또 얘기도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막 요양보호사가 살뜰하게 이렇게 살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24시간 정해놓고 거의 2시간, 3시간마다 그냥 환자들의 바지를 다 벗기고 기저귀 풀러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없으면 다행인데 맨정신인데 낮이건 밤이건 갑자기 외간 남자가 외간 여자가 내 바지를 벗기고 기저귀를 풀러서 하체를 들춰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수치스럽겠죠. 그리고 잠을 못 자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걷기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건강을 회복하려고 지금 맨발 걷기를 맨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헬스장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지 마세요. 많이 걷고 그리고 이제 요가 같은 거, 그러니까 젊어서건 늙어서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아테네 올림픽 때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듣고 금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핸드볼 국가대표팀, 영화 우리들 행복한 순간 으로도 만들어졌던 그 주인공들을 직접 트레이닝했던 이희성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치매를 막는 방법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밥 먹을 때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신문 보지도 말고 책 보지도 말고 TV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온전히 음식을 쳐다보고 오감으로 음식을 느껴야지만이 뇌가 혼돈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본 음식을 먹을 때 씹으면서 뇌에서 이 음식물을 소화하기 좋은 호르몬과 몸을 신호들을 보내는데,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본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고 하면 뇌가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막 이상 신호들이 막 생기겠죠? 그 데미지가 쌓이면 그게 치매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살 찌는 거 싫으시잖아요. 그 운동선수들이 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막 힘든 운동하고 그리고 막 극단적인 막 다이어트 하잖아요. 막 닭가슴살 막 먹고 계란 흰자 먹면서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깨져있네. 그리고 그거 오래 유지할 수도 없어요. 왜? 맛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것보다는 평소에 소식, 생식, 자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동물들은 절대 밥을 먹을 때 물을 같이 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밥 먹을 때 물 마시고 국을 먹죠.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이나 후 1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밥 먹기 1시간 전에 물을 마시고 밥 먹은 다음에 1시간 뒤에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 40분 이상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삼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에서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식곤증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을 분해해서 세포보다 더 작은 단위로 만들어서 우리 손끝, 발끝, 이 머리카락까지 영양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쪼개야 되거든요. 자, 제가 40번을 씹어봤어요. 아구가 엄청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할까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세상에 이렇게 단단한 이빨로 40번을 씹어서 삼키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 식도나 위나 소장이나 대장에는 단단한 게 없잖아요. 얘네들이 이거를 세포보다 더 작게 부수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식곤증이 오는구나. 그래서 몸이 피곤한 거구나. 그리고 살이 찌는 이유가 그렇게 잘게 씹어서 삼켜놓지 않으면 어쨌든 이 위하고 소장하고 대장이 이제 그 음식물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세포에 보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걸 보낼 때가 되면 언제가 되냐면 밤이 돼요. 밤이 되면 우리가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영양분 어디로 보내겠어요? 네, 뱃살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성 트레이너님이 가르치신 대로 40번 씻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신 운동법을 한 일주일 했더니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1일 1식이 가능해져요. 40번 씹어서 넘기면요, 이게 바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 배가 불러요. 그리고 그 포만감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그리고 40번 씹으면서 먹어봤더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음식을 맵고 짜고 자극적으로 먹었는지, 느끼하게 먹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밥 한 술에 김치를 깍두기 가로 세로 1cm 정도로 잘라서 씹어야 이게 간이 맞아요. 우리 평상시 먹는 대로 밥 한 수저에다가 김치를 그냥 한 줄기 뜩 올려가지고 딱 씹으면 짜서 못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00세 시대에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게 나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매일 걷기를 하시고, 또 바쁘잖아요. 이시영 박사님도 너무너무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지키는 게 어디를 가든 15층 이하는 걸어서 올라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분 제가 뵀을 때 연세가 70대 이제 후반이셨고 지금 80이 넘으셨죠. 종아리를 보여주시는데, 증거로 종아리 보여주시는데, 와, 거의 강호동 종아리. 얼마 전에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만기하고 강호동 선수 두 분이 나와가지고 그 종아리를 보여줬는데, 와, 이만기 선수는 지금도 훈련을 계속하기 때문에 진짜 종아리가 엄청나게 두껍고, 강호동 씨는 이제 연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지 좀 많이 줄었죠. 그래도 엄청 두껍죠. 근데 이시영 박사님의 거의 종아리가 강호동 종아리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게 참 중요하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대한성 선생님 이때가 이제 2014년에 만난 건데, 이번에 만나 뵀는데 좀 머리는 이제 그 염색을 안 하셔서 하얗지만 피부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슬림해지셨고, 그래서 선생님 건강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많이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탈모라든지 그런 걸 뭐 예방도 하고,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전립선 문제도 있고 하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뭐 운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어떤 성우로서 지내셨던 성우가 왜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고 무슨 작품들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 에피소드들이 뭔지, 또 이제 강연자가 되면서 강연하시면서 겪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감명 깊었던 게 배한성 선생님을 만들어준 위대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친구였어요. 배한성 선생님은 그 아버님께서 아버님 얼굴을 보신 적이 없대요. 못 보셨대요.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머니는 또 부잣집에서 고생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라서 또 이렇게 생계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만 계시는. 그래서 배한성 선생님이 중학생 때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 들으면서 배한성 선생님의 어머님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줄 몰라서 안 벌었다기보다는 가정을 온전하게 지키고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 일부러 생활이 어렵더라도 가족 아이들을 돌보는데 집중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보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애들 좀 더 좋은 학원 보내겠다고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아이들한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데미지가 쌓입니다. 근데 배한성 어머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어머니가 집에 있어줌으로 해서 아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돌봄을 잘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배한성 선생님께서 또 그 형제들이 잘 자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배한성 선생님이 이제 소년 가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학비도 못 내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기도 힘들었었고,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이제 그래도 공부를 잘 하셨기 때문에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휘문중에 가라. 근데 휘문중까지 가려면 버스를 4번 타야 되는데 어머니가 차비를 대줄 수 있겠니? 한번 여쭤봐라 그랬더니, 그래서 배한성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이 아무 말씀 못 하셨대요. 그래서 배한성 선생님이 그때부터 내가 가정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으시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고명중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셨고, 근데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고명중학교가 한마디로 똥통이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가는 학교인 거죠. 근데 그게 또 행운이셨대요. 왜냐면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이 이제 면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면제가 아니라 이제 한 번. 그래서 결국 중학교도 못 다니고 신문 배달하고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중학교를 1등으로 들어갔던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부잣집에서 가정교사로 아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게 됐고, 아이를 가르치는데 이제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가 이제 쫓아내겠다 막 이러니까 이 배한성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교과서하고 뭐 참고서하고 다 동원하고 뭐 수행지하고 했는데도 성적이 떨어지니까
아, 다른 방식으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학교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난해서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집니다.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는 일이 교과서, 참고서, 수행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예, 그대로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어린 학생이, 어린 배한성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교사 일을 하고 또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까지 찾아와서 그걸 배우려고 한다는 게 너무 기특했는지 여태까지 그 학교 시험 출제지 보관했던 것들 다 보여주셨대요. 그리고 정보를 주셨대요. 앞으로 시험은 이렇게 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 아이를 가르쳤더니 그 아이가 진짜 1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버선발로 막 맞아가지고 막 선상님 막 이러고 또 반장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실제로 또 반장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또 가시게 됐는데 또 역시 경제적 어려우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시고 이제 중퇴를 하셨어요. 중퇴를 했는데 이제 친구가 또 찾아온 거예요. 너 대학교 안 갈 거냐? 그랬더니 이제 배한성 선생님 생각할 때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형편에 어떻게 대학을 가냐? 너나 가라 하면서 그 친구한테 화를 냈대요. 그리고 되게 후회하셨대요. 아, 친구가 나한테 와서 참 좋은 얘기를 해준 건데 왜 내가 저 친구한테 화를 냈을까? 근데 그 친구가 얼마 뒤에 어떤 두루마리를 갖고 오더니 그걸 딱 던져주면서 아, 이거 가지고 가서 대학교 등록해. 오늘 등록 마감일이야. 대학교 등록금을 그 친구가 대준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된 거고 지금의 배한성 선생님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그 배한성 선생님이 세상에 그런 친구가 없다. 나한테는 정말 은인이다. 그래서 그 친구분이 이제 어떤 전자공학 그쪽 계열을 공부를 하셨고 그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기계를 되게 좋아하시기 때문에 배한선 선생님이 매년 그 친구한테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물을 해주신대요. 매년. 이번에도 갤럭시 노트 20 나오자마자 선물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친구한테 늘 얘기했기에 아,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벤츠를 선물해 줘야 되는데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게 친구 덕분에 또 인생이 바뀐 분이 한 분 또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입니다. 세계적인 백만장자죠. 20대에 백만장자가 됐다. 이분 강연 때 가서 그 강연 기록하고 여기 밑에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친필 사인 있죠? 이거는 8억짜리입니다. 나중에 이거 8억 이상 가치가 될 거예요. 왜?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한국에 오셔서 1시간 강연하면 강연료가 8억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때가 제가 만나 뵀을 때가 삼성 코엑스였고요. 거기 이제 수천 명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제 R석을 앉았는데 거기가 5만원짜리였어요. 근데 이제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SVIP석 한 좌석당 50만원짜리를 20명 이상 단체로 예약해야지만이 그 단체만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하고 사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단체 사진을. 근데 저는 R석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사진 찍고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친필 사인까지 받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는 이제 모든 저자를 만나면 이렇게 마스터리 맵으로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잖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은 제가 자기 개발을 공부하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뭐 100만 불짜리 습관, 뭐 타임 파워, 뭐 그 외에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책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장에서 열심히 매핑을 했죠. 사실 마이클 글래드웰 교수님 때도 직접 뵙고 했는데 그때는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매핑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 동시 통역을 안 해주는 거예요. 통역을 자막에다 띄우는 거예요. 이게 마스터리 맵을 하려면 귀는 열어두고 눈하고 손은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 때는 동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귀에 이어폰 꽂아놓고 통역기 꽂아놓고 열심히 매핑을 해서 현장에서 이거를 매핑을 했죠. 완성을 했죠. 그래서 회장님한테 이렇게 사인 받으려고 저는 모든 이제 저자들의 사인을 이거 받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동기부여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하든지 동기부여의 말을 한 5마리를 만들어요. 스스로 마음 먹는 거, 그죠? 여러분 스스로 다이어트 하겠다, 뭐 책 읽어야겠다, 뭐 해야겠다, 운동해야겠다, 바인더 써야겠다 마음 먹는데 잘 안 되죠. 왜? 그냥 나 혼자만 아는 거니까 포기가 돼요. 그래서 전 반드시 주변 사람한테 선언합니다. 말합니다. 나 언제까지 이거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반드시 내 걸로 만들겠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겠다. 반드시 이분의 강연 중에 내가 실천할 메시지 하나를 찾아서 그걸 반드시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한 번에 한 가지씩이라도 꼭 내 걸 만들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인 받겠다. 그래서 저분한테 칭찬받고 싶다. 관계 맺고 싶다. 다섯 번째, 이거 갖다가 모아서 책을 내겠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바인더에다가 한 장씩 이렇게 모아놨던 마스터리 맵이 서브 바인더 한 권에 거의 한 200장에서 300장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10권이에요. 디지털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20권이 넘어가요. 디지털은 또 출력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매핑하다 보면 엄청나게 커서 출력을 이제 뭐 정말 필요한 것만 배너 인쇄만 해놓고 나머지는 그 맵 수가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싱크와이드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매일 습관 만들려고 독학하기 위해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3개에서 4개의 맵을 그렸었거든요. 외장하드가 중간에 하나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2배 이상 될 거예요. 거의 한 10,000개 이상 그렸겠죠. 아무튼 배한성 선생님한테 그런 좋은 훌륭한 평생의 친구가 있어서 배한성 선생님이 성공했듯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도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20대 초반까지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5잡을 뛰었습니다. 5잡을 뛰었는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 거죠. 잠잘 시간도 없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가족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부자가 되긴커녕 해마다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는 5시 퇴근 딱 하면 집으로 곧장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근데 해마다 차가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차에서 대형차, 거기다 집이 뭐 12평에서 24평, 24평에서 48평, 48평에서 단독주택, 단독주택에서 저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화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이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너 나 잘 알잖냐. 나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지 못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적게 일하는데도 부자가 되냐. 방법을 알려다오. 그래서 알려준 게 그 백만장자 3가지 비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가 이건 뭐 여태까지 누누이 제가 뭐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소개했던 거고, 제 SNS, 뭐 블로그,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가면 이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따가워도 들으세요. 왜 따갑게 듣는데 행동은 안 하세요? 물론 저도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살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백만장자 그 브라이언 트레이시 회장님의 친구가 가르쳐준 3가지.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한다. 이유가 뭐냐? 결국 돈을 번다는 건 가족들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건데, 돈을 번다고 바빠서 가족들과 식사할 시간이 없고 대화할 시간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가정이 깨진다면 무슨 소용이냐. 실제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노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첫 번째 걸 안 지켜서. 가족들하고 일하는데 바쁜 거예요. 일하는데 바빠서 가족들하고 식사할 시간도 없고 대화 시간도 없고 자기 건강 무너지고 가족관계 깨져서 이혼하게 되면, 미국은 이혼하면 무조건 재산 절반을 배우자한테 줘야 되고, 이혼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으면 위자료까지 줘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까지 보내줘야 되니까 재산의 3분의 2가 날라가요. 그래도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또 결혼했는데 또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또 이혼하게 되죠. 그럼 정말 가난해지겠죠. 그런데도 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또 이혼하게 되면 그때는 노숙자가 되는 거죠.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자기 건강을 잃고 돈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을 잃는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데미지입니다. 두 번째,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한 가지씩 집에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백만장자들은 절대 밖으로 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보면 밖에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가정에서 써야 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밖에서 다 쓰고 와버려요. 그래서 그나마 배운 걸 하나라도 자기 거라도 만들어서 그게 성과가 나는 걸 가족들한테 보상해주면, 보여주면 그나마 나은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다 보니까 하나도 자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만장자들은 자기가 연봉을 2배로 올리고 싶고, 매출을 2배로 올리고 싶고, 수익을 2배로 올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매년 재산을 2배로 올리고 싶다면 나한테 필요한 기술들이 뭐냐, 그걸 종이에 적는데요. 적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순서를 매긴대요. 그리고 1번만 판대요. 언제까지? 이게 습관이라고 성과가 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2번을 판대요. 그러니까 하나씩 쌓아가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잘하게 됐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 그걸 배우자하고 자녀들한테 알려주니까 갑자기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그래서 세상을 떠나더라도 자기가 평생 동안 정말 열심히 이룬 일을, 사업을 배우자나 자녀가 물려받아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 써서 개져버리는 거죠. 옛날에 엄마의 바다라는 드라마가 참 저는 머릿속에 남는데, 아버지가 참 훌륭한 사업가였어요. 근데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나 자녀들은 아빠가 무슨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전 재산을 갖고 날라버렸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은 명문 가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데 보면 100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들이 많죠. 물론 가족이 아닌 후계자를 잘 키워서 물려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가 자녀한테 물려주는 게 가장 보람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가장 기쁘고.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자녀들의 과제 지도를 해줍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과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주고 도와주면 돼요. 성공한 사람들 98%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에게 과제 지도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주어진 일을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는 성공 습관을 부모가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들어지면 대학교 가서도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잘하고 사업을 해도 잘해요. 근데 초, 중, 고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부모님들이 그냥 돈 버냐고 다 바빠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학원만 보내려고 그냥 애들을 학교에 학원에 맡겨버려요. 이건 노예교육이에요. 지식의 소비자만 돼요. 부자가 되려면 지식의 생산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식의 생산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땅이 있어야겠죠.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겠죠.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땅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겠죠. 계속 지속하는 장비가 있어야겠죠. 그게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감 시간, 납기를 잘 맞춰야겠죠. 고객과의 약속 시간 잘 지켜야겠죠.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서도 막 먹고 쓰고 흥청망청 뭐 하는데 바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너무 바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노예지. 부는 3F입니다. 피트니스, 패밀리, 프리타임. 건강,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유로운 시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족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돈이 안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걸 못하면 부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백만장자가 이미 되었거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침에 무조건 1시간 책을 읽고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운 지식은 금방 낡은 지식이에요. 얼마나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 백신도 이제 곧 있으면 만들어지거든요. 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낡은 지식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뒤처지게 되죠. 도태당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혀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히더라도 이런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같은 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 어떤 구조, 뭐 유행, 뭐 아니면 전쟁,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미리 예측한 미래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고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한테 꼭 역사 공부하고 지리 공부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사는 동네 지도를 펼쳐놓고 매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알라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아무튼 배한성 선생님도 브라이언 트리시 회장님도 정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저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반성이 되는 건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누구나 다 나에게 친구가 돼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돈하고 상관없이 정말 성공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거든요. 성공했을 때 만나는 친구들은 가짜가 많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최근에 지금 뭐 몸도 계속 아프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동안 하던 오프라인 코칭도 어렵고 지금 온라인을 다시 하려고 해도 모객도 사실 어렵고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일단 제가 몸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온라인 가족 코칭 한번 일기를 하면서 제가 적자를 좀 봤죠. 그러니까 이번에 구조를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니까 그걸 좀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저한테 당장 필요한 건 이제 남의 집이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 비용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생활비를 공과금들 뭐 많이 밀려 있는데 그것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십만 원이라도 이제 좀 빌리려고 했더니 빌려주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참 저는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 떼인 경우는 많은데 참 제가 필요할 때 돈 주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진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저희 가치를 알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루려는 꿈과 사명을 위해서 도와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저께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학부모 강연 요청을 받아서 담당자분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분께서 그냥 미팅이었죠. 미팅이었는데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강연하게 되면 그때 강연료를 보내주시려고 하나 보다 했더니 뜻밖의 거금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저의 친구죠. 평생 잊지 못할. 근데 진짜 친구는 부모인 것 같아요. 진짜 자식이 태어났을 때 부모가 친구가 되어줘야지만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자녀들의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메모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대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친구들하고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좋은 친구 사귀어라.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누가 좋은 친구고 누가 나쁜 친구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자녀하고도 친구가 되지만 자기 자녀의 친구들하고도 친구가 돼서 정말 좋은 친구가 되게끔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 관계를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부모가 정말 자녀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자녀 친구의 친구들의 친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여러분 배우자의 친구들은 누가 있나요? 그분들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나요? 그분들의 성향을 알고 있나요? 그래서 배우자의 친구들을 알고 또 배우자의 친구들과 친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다 보면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정말 내가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날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 셋만 있다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아, 그 친구가 그 세 친구가 첫 번째는 부모고 두 번째는 배우자고 세 번째는 자녀고. 자, 이 세상에 부모, 배우자, 자녀 위에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날 믿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돌봐줄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설령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임종까지 같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24시간 먹고 자면서 같이 생활할 수는 없어요. 예. 그 친구한테는 정말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그 친구한테도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고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친구가 오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저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3명의 친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대상포진이 또 올라왔어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참 힘드네요. 어젯밤에 제가 올려놨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큰 스트레스가 혼자 지내는 거거든요. 5살 때부터 지금 42살까지 너무 외롭게 살고 있어요. 이 고독이 진짜 가장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독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나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주고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든지 곁에 있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이를 낳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만나고 싶습니다. 남자 말고 여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적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옆에 함께 잠자리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다는 건 그건 기적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기적을 기적답게 누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